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성장세를 유지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렌털 시장인데요. 코로나19 이후 IT 접목이 빨라지면서 렌탈 관리 등 도입 시 여러 고민도 많으신 걸로 압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웅진과 함께 렌탈 비즈니스 도입 시 사전 점검 사항과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웅진에서 양은정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웅진 WRMS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양은정입니다. 저는 20년간 대내외 렌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였고요. 현재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WRMS 솔루션을 만들었고 출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발표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웅진이 전하는 렌탈 비즈니스 점검 사항과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렌탈은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이미 렌탈 사업을 시작했거나 렌탈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WRMS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렌탈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WRMS에 대한 소개, 그리고 WRMS 프로세스 및 그에 대한 주요 화면, 그리고 WRMS를 기반으로 한 구축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렌탈 사업입니다. 렌탈 사업이란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많이 커지면서 기존의 그 전통 렌탈 비즈니스가 주춤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렌탈의 범위를 넓혀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언택트 소비 증가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대면 서비스 형태에서 비대면 IoT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형태로 렌탈이 전환이 되었고요. 또 렌탈의 그 확장 기반인 구독 서비스로의 진출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정수기나 환경가전, 가전에 대한 한정적 시장에서 최근에는 식료품, 그리고 또 그걸 비롯해서 생활 필수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렌탈, 그리고 또 구독 서비스로의 진출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선택권, 그리고 비용 절감, 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일회성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반복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단지 전통 정수기나 가전에 대한 한정된 렌탈 시장이 아니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확대가 되었기에 렌탈 시장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렌탈 시장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도표는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그 연구소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렌탈 시장의 증가 추세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올라가고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현재 그 구독 경제가 트렌드인데요. 사실 2011년, 이 도표에 있는 11년이 아니고 이미 1990년대부터 신문 배달, 또 우유 배달 이러한 정기적인 서비스가 아마도 그 렌탈 구독의 시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1990년대에는 신문 우유, 그리고 1998년도에 실제적인 웅진 코웨이에서 정수기로 렌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시작이 되었던 그런 기반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 음원 스트리밍인 벅스가 1990년도에 구독 서비스 진출을 하였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화장품 샘플 배송이라는 또 미미박스에서 그러한 구독 서비스를 시도하였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또 넷플릭스가 이제 OTT 기반의 그 방송 동영상 그 온라인 동영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구독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 2017년, 18년도에는 전자책 구독, 밀리의 서재나 예스24 이러한 구독 서비스가 계속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 작년 한 해에는
생활가전이나 차량 렌탈 서비스, 정수기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는 모든 가전 그리고 매트리스, 주방 가구 그리고 리빙 가구 또 오토바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업종이나 배달 사업에 대한 확장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됐고 확장이 되었는데요. 이 배달 기사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나 또 관련 소모품 등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사업 형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결제사, 피지사들이 이러한 서비스 확장의 개념으로 렌탈 서비스 이 사업에 진출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독 경제는 2021년도의 화두가 아니고 이미 렌탈 시장에서의 시초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998년도에 이미 코웨이가 렌탈 서비스를 도입했고 그리고 구독의 서비스의 형태로 제품의 정기적 서비스를 담았고 그 제품 금액을 할부처럼 쪼개받고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통한 구독 서비스 그 개념이 적용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구독 경제는 이미 렌탈에서 파생된 하나의 일부 프로세스,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제품과 트렌드가 생기게 되더라도 렌탈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프로세스와 다양한 능력과 맞물리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만난 기업들의 또 고객분들의 고민거리들입니다. 신규로 렌탈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매월 수기 수납을 하고 싶어요. 또 아직까지는 IT 투자가 망설여져요. 그리고 렌탈 사업 중이지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렌탈 프로세스 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또 시스템 사용 중인데 데이터 관리가 어려워요. 매월 엑셀로 정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고객 통합 관리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니즈들을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렌탈 사업은 되게 쉽다 어렵다 제가 이렇게 좀 코멘트를 써보았는데요. 시작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시작하고 나면 쉽지 않은 게 렌탈 사업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 이거 시청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한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들에 얽히고 설켜서 본연의 원래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제품이 생길 때마다 판매 유형이 추가되고 프로세스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용 리스를 하다가 금융 리스로, 청구형 렌탈을 하다가 반환형 렌탈로 확장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던 그런 렌탈 사업이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 확정을 시스템 때문이 아니고 시스템 덕분에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또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청구하고 수납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계약 시작하자마자 계약에 대한 변경, 그리고 중도 해지, 명의 변경, 또 전환 판매, 또 고객에 대한 통합 청구,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등 이러한 것들이 계약이 시작된과 동시에 계속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이러한 할 일이 많아지는데 후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는 부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또 렌탈 사업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렌탈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그러한 예외 상황과 변칙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경우에 고객에게는 동일인 그리고 동일 주소지를 체크해서 고객별, 제품별 또 때로는 총 주문 금액에 대한 주문 제한을 두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장치를 둬서 최대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영업사원에게는 변칙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페널티를 둘 수 있는 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세월이 지나도록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시행착오 실패에서 나온 경험, 이 경험으로 우리 WRMS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렌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 5가지에 대한 요소라고 저는 찝어보았습니다.
예, WRMS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RMS란 그리고 WRMS의 버전별 소개 그리고 WRMS에 대한 구성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RMS에 대한 그 구축 비용 WRMS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렌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으시지만 그 구축 비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축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고민을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PI 컨설팅이라든지 또 가이드 해줘야 되는 그런 담당자가 사실 부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담당자들이 있으려면 렌탈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데 또 경험이 부족합니다. 또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야 될지 또 렌탈에서 항상 따라주는 사후 관리, 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WRMS는 이러한 고민들을 최대한 녹여서 어떻게 보면은 판매 정책에 대한 부분, 다양한 어떠한 사업이 펼쳐져도 어떠한 제품이 펼쳐져도 이러한 그 제품과 사업을 다양하게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판매 정책 그리고 가격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격 정책과 판매 정책을 마스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주문이 일어나고 영업이 발생이 되면 이에 대한 이제 청구 관리, 청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렌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구 수납입니다. 매 월마다 뭐 36개월, 60개월, 뭐 길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렌탈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청구를 하고 또 제대로 수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인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렌탈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그것들을 잘 처리를 한다면 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렌탈에 대한 이제 자산 관리, 렌탈은 이제 뭐 지금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렌탈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자산 관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청구가 돼서 수납이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수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 연체가 제대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이거를 채권으로 넘기지 않게 우리 시스템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연체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적으로는 이 렌탈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쭉 할 수 있도록 이연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영업사원이나 기사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또 입점사나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영역이 저희 WRMS 탑재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했던 고객사분들이 렌탈사들이 고민했던 거를 최대한 이 시스템에 이제 담은 것이 저희 이 WRMS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비용에 대한 또 그 절감이 이제 저희 WRMS는 솔루션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절감 그리고 또 사업을 빠르게 확정할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또 솔루션에 대해서 최대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간을 단축해서 바로 이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0년 동안의 그 간접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녹여서 이 WRMS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객 통합 관리 렌탈 사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계약건을 그 고객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고객 관리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고객의 재구매로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설계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판매 정책과 연체 관리, 청구 관리 이러한 것들을 프로세스화하고 체계화해서 WRMS에 담았습니다. 예, 저희 WRMS에 대한 좀 버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WRMS는 클라우드 버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 버전이기도 한데요. 클라우드 버전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버전은 렌탈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그러한 사업 영역입니다. 또 WRMS 라이트 그다음에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다가 매출도 이제 좋아지고 또 본인만의 이 고객사 렌탈사만의 그 커스터마이징 영역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면 저희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자산을 포함한
회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 영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탈뿐만 아니라 일시불 그리고 멤버십, 다양한 판매 유형을 소화할 수 있고 물류 자산까지 모든 영역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버전을 WRMS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옵셔널하게 정말 필수 요소, 물류 자산은 이제 현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을 쓰시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입점사나 업체에서 제공되어 있는 솔루션을 쓰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WRMS 라이트 버전의 구축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축형이면서 그 유저 라이센스 개념인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지금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WRMS 클라우드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그러한 그 클라우드 방식 WRMS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 버전을 소개를 드리냐면 처음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부터 중견 그리고 이제 중소 중견 대기업까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버전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클라우드로 가볍게 렌탈 초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매출이 좋아지면 내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렌탈의 개념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그 렌탈 사업 자체가 지금은 내 게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클라우드로 가볍게 사용을 하시고 내 거가 되고 싶을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영역이라든지 타 시스템 연계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영역이 생긴다면 저희 WRMS 라이트나 스탠다드 버전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 이관을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버전별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버전으로는 저희 이제 WRMS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구성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이 담아져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클라우드 버전에 탑재되어 있는 그 WRMS는 영업 모듈, 그래서 기준 정책 관리부터 주문 프로세스까지 모두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모듈, 영업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수납, 청구 수납, 매출부터 그리고 청구 대상을 생성하고 그 청구 대상에 대한 수납 업무로 결국에는 그 효율적인 채권 관리, 연체 관리까지 포함된 모듈이 수납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품에 대한 설치, AS,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 프로세스를 담은 서비스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 및 또 서비스 조직원에 대한 그 조직원 관리 그리고 유통 채널에 대한 관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모바일 영역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문부터 서비스까지 핵심 프로세스들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등록하고 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탑재되어 있는 이 구성이 저희 WRMS 클라우드라고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WRMS 구성입니다. WRMS 구성은 크게 백오피스 관리자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바로 실시간 주문, 그리고 스케줄 관리, 그리고 AS나 설치, 반환, 접수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영역, 그리고 고객이 직접 링크 주문 접수를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그 모바일과 고객을 나눈 게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업사원 또는 기사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사원이 직접 고객 옆에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모바일에 있다면 고객에서는 링크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즘에는 본인이 직접 인증 통해서 주문을 하고 싶다. 결제도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 이제 이러한 니즈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WRMS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고객에게 링크 페이지를 발송을 드립니다. 알림톡으로. 그렇게 되면 그 알림톡을 통해서 저희 주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주문 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고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이 저희 이제 링크 주문 접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계약서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WRMS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계약서 서명을 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버전이 저희 이제 고객 링크 통해서 되어 있고요.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제 정보에 대한 변경이 사실 참 힘든 부분인 건데 저희 고객 링크를 통해서 직접 고객이 결제 정보에 대한 변경, 그래서 카드를 뭐 은행 이체로 바꾸거나 은행을 카드 이체로 바꿀 수 있는 결제 정보 변경,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객 링크를 통해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WRMS 구성에는 모바일 앱, 그리고 본인 인증, 그리고 신용 인증, 신용 조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피지사, 벤사 연결이 되어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알림톡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세 번째로는 WRMS의 주요 프로세스 및 주요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조금 간략하게 그린 부분인데요. 시스템 정책을 등록하고 또 마스터에 대한 등록, 또 조직원에 대한 등록하는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기준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WRMS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은 마스터 등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품목과 가격, 판매 유형은 마스터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실제적으로 오퍼레이터를 하는 분들은 이 마스터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쉽게 주문을 접수하고 계약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그렇게 등록된 마스터 정보를 주문 접수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끌어서 바로 계약으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 배송을 통해서 등록이 되는 부분은 저희 백오피스 단에도 이 설치 등록과 배송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고 모바일 앱에서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도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및 배송이 완료된 그 렌탈에 대한 제품은 실제적으로 백단에서는 매출이 이제 정기적으로 생성이 되고 렌탈료 매출이 생성이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청구 대상이 생성이 되면서 자동 이체 부분, 은행 이체나 카드 이체로 자동으로 이제 청구 진행이 되는 부분이 백단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백단에서 흘러간 청구 대상이나 이체에 대한 부분은 수납 관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수납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된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종료가 될 수 있겠지만 미수납이 된 부분은 연체 대상을 생성을 시키고 해당 연체 대상에 대해서 연체 관리를 할 수 있는 리스트나 그다음에 관리 영역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AS나 반환 그리고 만기 대상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저희 화면인데요. 그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메뉴가 전체 메뉴를 조회할 수 있는 부분, 또 원하는 화면들만 마이 메뉴를 통해서 설정해서 조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권한에 따라서 메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T코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화면을 찾을 수 있고 메뉴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인 화면에서는 당일, 당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공지, 그리고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헬프 데스크를 통해서 바로바로 즉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접수받을 수 있는 부분, 자료실, 그리고 원격 지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RMS 프로세스의 주요 프로세스인 영업관리입니다. 영업관리 프로세스를 이제 보시면 견적에 대한 등록이 있고 상담에 대한 접수가 있습니다. 견적 등록 저희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모바일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고 또 백오피스 관리자 영역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견적을 등록하고 상담 접수로 이루어진 건들은 바로 이제 견적 주문 접수, 견적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상담 접수, 홈쇼핑이나 이러한 그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상담 접수가 바로 상담 주문 등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견적이나 상담 접수가 아닌
바로 다이렉트로 주문 접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 모바일로도 주문 접수가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고객 링크, 고객에게 링크 페이지를 주어 고객이 직접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프로세스는 이제 보통 렌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은품을 많이 이제 같이 함께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우리 계약에 사은품 등록을 일대 다구조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은품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서명은 고객이 직접 고객 링크를 통해서 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설치 그렇게 해서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설치 및 배송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설치 결과 등록, 배송 결과 등록을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 등록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치 매출에 대한 이제 최종 획정이 배치를 통해서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그 역방향에 대한 반환 접수에 대한 부분, 또 반환 접수가 일어나면 수납,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납 등록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모바일 등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반환이 완료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AS 접수를 또 하게 되면은 AS 접수에 대한 결과 등록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요 화면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고객사분들 그리고 많은 업체를 방문을 하다 보면은 원하시는 것들 중에 그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마스터 관리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마스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판매 정책,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사실 렌탈은 내가 모든 어떤 옵션을 둬서 다양한 가격 정책을 만들어내야만 저희가 그 렌탈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보통 이제 시스템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이 이런 마스터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구조상으로 보면은 저희 왼쪽에 있는 게 품목 리스트인 거고, 이 해당 품목은 다양한 판매 유형을 매핑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유형과 품목이 매핑이 되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가격을 또 무제한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가격에 대한 무제한 생성이라 하면 판매 유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판매 채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정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점검 주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객 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제한으로 다양한 가격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험을 아마 해보셨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이 솔루션을 만들었던 부분은 마스터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떠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들어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 그리고 향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크게 염두를 하고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문 및 설치 화면, 주요 화면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저희가 한 화면에서 렌탈에 대한 주문이 처음과 끝이 그냥 버튼 하나로 만들어진 그러한 부분인 거고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화면에 녹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에 대한 부분, 신용 조회라는 부분, 그리고 또 결제에 대한 방법 인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즉시 수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 화면의 프로세스로 이어서 이 화면 구성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제 주문이 완료가 되면 1차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계약 등록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저희 구조는, 주문에 대한 구조는 1대 다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고객이 여러 다양한 판매 유형의 다양한 종류의 렌탈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이고요. 또 그런 화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업의 이제 또 주요 화면인데 반환 관리 부분입니다. 반환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렌탈은 일시불 구매와 다르게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 해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이제 반환 관리는 기본적인 하자 반환, 그리고 14일 이내나 10일 이내의 계약 철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분했고요.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위약금 발생, 그리고 환불 금액, 수납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 거고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주문이 일어나면 반환이 일어나는 역방향에도 또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영업이 있다면 수납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렌탈료에 대한 매출 생성 부분이 이 수납 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렌탈료가 정기적으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매출 생성을 시키고요. 또 이 매출 생성한 거에 대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매출 할인 관리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고, 거래 명세서를 발행할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백단에서는 정기 출금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그 해당 요청일에 맞춰 정기 출금에 대한 요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기 출금 요청된 게 제대로 이제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시스템의 백단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연체에 대한 미수납권에 대해서 연체 대상이 생성이 되고, 연체 담당자를 등록할 수 있는 연체 관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채권 출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체 대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요 화면인데요. 이거는 저희 이제 WRMS의 그 통합 수납 등록 화면입니다. 실제적으로 정기 출금에 의해서 수납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 외적인 그런 즉시 수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카드, 그리고 현금, 가상계좌, 즉시이체, 알림뱅킹 등으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미납금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렌탈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정기 출금 외적으로 저희가 연체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납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수납할 수 있는, 통합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그 WRMS에서 제공되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주요 화면 중에 이제 모바일 화면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영업 앱 부분인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나뉘어진 부분은, 모바일은 영업사원을 위한 영업 앱, 그리고 서비스 기사를 위한 서비스 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구조는,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영업사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 현황이나 계약 상태별 현황, 내 실적에 대한 현황을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바로 고객을 이제 유치하게 되면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문 등록하면, 그리고 신규 견적을 또 많이 내게 됩니다. 영업사원분들은. 그래서 신규 견적을 모바일에서 즉시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보낼 수 있는, 발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퀵메뉴들이 일단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서비스 앱 부분은, 이제 서비스 기사님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스케줄 관리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를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월간 작업 현황 같은 경우는 내가 처리한 건수와 미처리 건수를 바로 볼 수가 있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상세로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경험치로는 영업사원은 주문을 위한, 영업을 위한 앱으로 화면을 구성을 했고, 서비스 기사는 이제 바로바로 고객과의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케줄,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고객 링크 주문 접수입니다. 그래서 링크 안내 이제 그 톡이 가게 된다면, 이 톡에 대한 URL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WRMS에 대한 주문 화면으로 바로 이어지게 돼서, 해당 주문에 대한 제품을 선택하고 금액을 선택하고, 그리고 직접 본인에 대한 인증을 하고 주문서를 작성해서, 마치 그냥 저희가 이커머스 쇼핑몰을 직접 그 주문을 하듯이 그 주문을 하면은 저희 렌탈 주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지금 구축 사례에 대한 예시로 3개월 만에
그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3개월 초단기 구축이었기 때문에 단계별 구축 전략을 시도를 하였고요. 총 6개월 만에 전체적인 그 구축을 완수를 했던 그러한 사이트였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여기에 중점을 뒀던 거는 타이어 렌탈 사업 확장에 따른 그 유연한 시스템 도입이 맞을 거다. 이렇게 이제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도입 후 이 렌탈사에서는 새로운 오토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계속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안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초단기 구축 그리고 새로운 그 형태의 제품을 저희 렌탈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또 유연하게 또 신규 사업과의 확장까지 연결을 지었다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커머스와 렌탈의 결합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렌탈 같은 경우는 영업을 많이 했다면 여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모든 채널을 온라인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채널 없이 온라인 채널로 프론트 오피스를 통해서 모든 그 채널들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렌탈 업계 최초 렌탈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러한 도입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우린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PC 버전, 모바일 버전에 대한 이커머스 렌탈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실시간 유입이 돼서 연계될 수 있는 렌탈 백오피스, 저희 이제 WRMS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플랫폼이다 보니까 렌탈 플랫폼이다 보니 입점사, 협력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사 포탈까지 구축을 했던,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영역을 동시에 구축했던 그러한 그 사업이었고요. 그러한 그 구축 사례였고요. 도입 후에 대한 효과로는 모든 거를 이제 통합관리 체계를 하였고, 또 일원화된 렌탈 프로세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PC, 모바일 모든 채널을 온라인으로 들어오지만 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계약이 바로 렌탈 백오피스와 연계되고 또 협력사 포탈과 바로 그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통합 관리가 된다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진출, 이제 문제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저희에 대한 그 국내 사례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바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말레이시아 현지 렌탈 사업에 이제 조기 정착을 하는 게 도입 전 이슈였습니다. 이 C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오픈 날짜를 정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일단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국내의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 3개월 만에 구축한다는 거는 사실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3개월 만에 그 1차 구축을 했고 총 7개월 동안에 단계별로 안정화를 시켰던 그러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시장의 경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부분들, 그걸 현지화하는 것들, 그리고 단계별 오픈 전략으로 단기간 내에 1차 오픈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오픈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도입 후의 효과는 사실 해외 최초로 저희 모바일 영업 앱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한 부분이 아마 최대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피지나 신용조회 같은 경우에 인터페이스는 해외는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국내가 매우 잘 돼 있는 거고요. 사실 해외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가 않아서 수작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입 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많이 불편하셨죠? 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렌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사용하시고 계신 그런 렌탈 시스템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한계가 있거나 아니면 매우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통 불편한 부분은 그 기준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제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계약에 대한 이력 관리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타 시스템을 쓰는, 기존 시스템을 쓰는 업체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고객사에
저희 WRMS 기반의 이제 시스템으로 그 구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저희 이제 포인트였고요, 키포인트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체계적인 계약 및 고객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주문 또 서비스 가능한 모바일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에 전자결제를 사용을 했던 전자서명을 사용했던 업체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탑재되어 있는 저희 솔루션에 탑재되어 있는 모바일 그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해서 또 비용에 대한 감소도 있었던 그런 케이스 사례입니다. 네, 종합 렌탈 기업으로 도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는 좀 이제 이슈가 중복 데이터나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 이력 관리가 이제 불가능했고요. 또 F5 그 프론트 오피스 쇼핑몰과의 연계, 그리고 기본적인 저희 백오피스, 그리고 입점사 포탈이 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CTI 연동이 있었습니다. 네, 키포인트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마스터 관리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슈, 그리고 입점사 포탈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SAP와의 연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콜센터 시스템과의 연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저희 그 WRMS 기반으로 구축을 완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고객 통합, 그리고 주문, 계약, 채권 각각의 상태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키포인트로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웅진은 렌탈 시작 기업의 동반자입니다. 예, 여기 F4 사례는 F5 연계와 비교 토탈 렌탈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도입 전에 이제 이슈는 최초로 어떻게 보면 렌탈을 시작하는 그런 처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그 렌탈로 도입하는 그런 그 업체에 가이드와 또 컨설팅,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 이제 시스템을 도입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잘 오픈은 하였고요. 안정적인 B2B 시장, B2C 시장, 렌탈 시장을 지금 진입을 하셨고, 그리고 도입 후 효과로는 쇼룸이나 직영점에 대한 즉시 판매 관리까지 저희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 WRMS 통해서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은 임직원에 대한 추천 제도를 통해서 되게 이제 매출에 대한 증대, 영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수료 대상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판매 활성화를 시켰던 그러한 케이스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렌탈 사업 제가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 장표입니다. 렌탈 사업이 어렵지만 사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렌탈 잘하시는 제일 잘하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제품 확장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제품이 들어와도 확장 가능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또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는 수많은 예외와 그다음에 계약 변경에 대한 리스크는 시스템 곳곳에 장치를 두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렌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실패 경험으로 WRMS로 시작하는 기업에게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렌탈 사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신 이미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시는 기업에서는 렌탈 사업에 대한 가이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웅진의 렌털 비즈니스 노하우가 축적된 웅진 렌털 관리 시스템 WRMS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발표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렌털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IT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클라우드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사후 관리를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후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계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계속 그 시스템의 장치나 아니면 계약에 대한 변경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프로세스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클라우드 이 WRMS 클라우드에는 그러한 저희의 경험치를 녹인 사후 관리 프로세스들을 그 모듈화했고 또 프로세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렌털 관리에서 중요한 잠재 고객 관리의 경우에 주기적인 문자 발송 등 관리 기능도 가능한지, 그리고 고객 결제 시스템, CMS 결제 연동 등의 서비스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렌탈 관리에서 그 잠재가 고객에 대한 주기적 문자 발송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단계별로 고객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알림톡이라든지 또한 또 그 상태 중간중간에 상태에 대한 그런 관리들을 문자 발송이 됐든 메일 발송이 됐든 그러한 것들은 다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고객 결제에 대한 CMS 연동 부분은 저희가 이미 지금 탑재되어 있는 것 자체가 CMS 결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추가적으로 고객 링크를 통해서 바로 즉시 결제도 가능한 부분들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렌털 비즈니스 시작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필요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WRMS 플랫폼으로 한꺼번에 제공되는 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버전별로 온 오프라인 장점을 둘 다 누릴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솔루션이라 하면은 제가 아까 이제 버전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클라우드 버전이고요. 왜냐면은 규모는 사실은 저희가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탑재했지만 월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비용 면에서 가장 이제 저렴하면서도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한 장점을 둘 다 누릴 수 있는 게 그냥 클라우드라는 거는 저희 제품을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으로 사용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기능이나 또 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같기 때문에 장점 둘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고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렌탈을 하다가 나중에 소유를 하고자 할 때 그때도 클라우드 모델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WRMS가 이제 적용이 가능한 렌탈 분야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 네, 저희 아까 이제 제가 좀 저희 WRMS의 사상을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판매 유형 그 얘기는 어떠한 제품이 들어와도 소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일 감안을 많이 해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적용 가능한 렌탈 분야에 제한이 없는지요의 대답은 제한이 없는 걸 염두하고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WRMS 약자는 웅진 네, 렌탈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렌탈 관리 시스템의 약자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기업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ERP 시스템이 있으신데 이 연계도 가능한지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도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나아가려는 방향 자체가 저희는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은 사실 기본인 거고 향후에 어떠한 빅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저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현황 장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재구매 그런 고객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현재 저희가 이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분석해서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ERP 시스템 연계 가능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연계했던 부분은 더존 그리고 기존의 그냥 레거시 시스템 그리고 SAP, S4 하나 그리고 B1 다 연계를 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 중인 ERP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뭔가 이렇게 렌탈 관리를 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 관리도 하고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볼 수 있는 솔루션으로 준비 중이시라고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가격 정책에 대한 부분이셨다고 질문 주시면서 WRMS는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인 것 같다. 사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WRMS 클라우드 버전은 뭐 이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가격 정책은 유저 라이센스 기반으로 1유저당 뭐 금액이 이제 측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간별로 유저 수에 대한 구간별로 금액이 이제 할인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설명 박선희님께는 별도로 저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아마 저희 이 웨비나 끝나고 나면 그 본부장님 뭐 연락처가 이제 표기가 될 텐데 그쪽으로 이제 직접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사스 형태의 서비스라서 좀 더 간단한 과정으로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아까 전에 그 타이어사 경우에도 3개월 만에 구축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사업군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의료 분야 사업 회사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이제 제가 라이트나 또 스탠다드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저희 렌탈 솔루션에 맞춰서 그 의료기 제품을 렌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클라우드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 공단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 부분이 들어간다면은 라이트 버전이나 스탠다드 버전을 통해서 구축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 클라우드 버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품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아니면 통화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도입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 드리고 또 컨설팅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다른 그러한 솔루션 업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제품군마다 또 처음 시작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도입하시려는 기업이나 기관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직접 연락을 하시는 편이 더 정확하다라는 네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스 모듈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지 설명 부탁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세스 그 모듈이 저희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사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아까 라이트 버전과 스탠다드 버전에서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그 출시 기념으로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까 사례에 대한 부분은 라이트와 스탠다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을 고객사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한다면 그렇다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찬가지 또한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면 라이트나 그 스탠다드 버전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지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거고 그 라이센스 기반이 다른 거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이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모든 기능이 그대로 클라우드형으로 제공되는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계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그 라이트와 스탠다드 버전과 이제 그 클라우드 버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커스터마이징 시 라이트와 스탠다드 차이는 사실은 라이트와 스탠다드 차이는 그 현재로는 우리가 물류를 가지고 있는지 또 물류 자산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류 WMS 부분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를 온전히 다 이제 쓰시면은 저희 스탠다드형이 되는 거라서 라이센스 체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말 그대로 조금
비용이 라이센스 체계가 좀 라이트하고요. 스탠다드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높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커스터마이징은 그걸 전제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부분인데 내가 물류와 자산을 꼭 써야 된다 하면 스탠다드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렌탈, 영업수납을 가지고 또 조직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영역에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면 라이트를 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WRMS와 관련해서 최근에 해결하신 그 사례와 이슈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 뭐 아까 사례들 이후로도 좀 뭐 공유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비슷한 이제 좀 사례인데요.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그 타 시스템을 WRMS로 전환을 할 때는 마이그레이션 영역이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가 그 계약 데이터에 대한 이력 관리, 변경 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항상 어딜 가서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렌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분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시스템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이제 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한 데이터적인 정합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지금 해결 사례라고 했는데 해결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진단 그리고 WRMS로 그 이관을 했을 때 어떠한 사항들에 대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사항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담당자분들하고에 대한 그런 변화 관리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어떻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거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변화 관리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변화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사례 공유까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그 클라우드 이번에 새로 출시하신 것들이 이제 그 제품이 처리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좀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좀 어떻게 많이 절감이 될까요? 기존 클라우드가 이제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될지를 사실 좀 그거는 좀 애매하지만 저희가 이제 AWS 환경에서 저희 또한 그 속도와 또 이런 부분들은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처리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타 시스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고 아까 잠깐 네. 질문이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웅진 클라우드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추가로 질문 주시면 또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본부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이제 끝나고 나니 예, 그렇게 정보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더 궁금한 사항들이 계속 아까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빠르게 또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소감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